친정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5년간 개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 회사 돈 50억을 횡령했다는 누명까지 썼어요. 하지만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고 저는 살아남아서 그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재벌가에서 쫓겨난 며느리의 소름 돋는 복수극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19년 3월, 그날따라 봄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강남 본사 로비 한복판에서 무릎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임원들과 직원 200여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회사 돈 50억을 횡령한 도둑년을 당장 경찰에 넘기라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5년 전 이 집안 장남과 결혼했을 때만 해도 꿈 같았거든요. 저는 지방 국립대를 나온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남편은 재벌 3세였고요.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모두가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시댁에 들어선 순간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시어머니는 첫날 밤부터 제 방에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빈손으로 시집와서 우리 아들 잡은 주제에 며느리 행세하지 말라고요. 앞으로 5년간 회사 격리부에서 말단으로 일하면서 시댁에 보답하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했어요. 격리부 막내로 커피 심부름에 복사, 청소까지 다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쉬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회장실로 도시락을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주말에는 시댁 본가에서 온갖 집안일을 했습니다. 정원 청소, 식사 준비, 손님 접대까지요. 시누이는 명품백을 들고 골프를 치러 다닐 때 저는 마당에서 낙엽을 쓸고 있었어요. 임신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화장실을 들락거렸는데 시어머니가 꾀병 부린다고 했어요. 임신 7개월에도 회사 일을 시켰고 제가 배가 아프다고 하소연하자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대를 이을 아들을 낳는 게 내 유일한 쓸모라고요. 결국 딸을 낳았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지더니 산후조리원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3일 만에 퇴원해서 회사에 복귀했고 아기는 친정 어머니가 봐주셨어요. 남편은요? 처음엔 제 편을 들어주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 눈치만 보더니 나중엔 대놓고 말했어요. 엄마 말씀 잘 들어야 이 집에서 살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2019년 3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 갑자기 감사팀이 들이닥쳤어요. 격리부 제자리 컴퓨터를 압수하더니 제 사물함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USB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저는 그 USB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제 사물함에 넣어둔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감사팀장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 안에 50억 원 횡령 증거가 다 들어있다고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격리 말단이었어요. 50억씩이나 되는 돈을 만질 권한도 없었고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저를 로비로 불러냈어요. 무릎을 꿇으라고 했고 저는 떨리는 다리로 바닥에 무릎을 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회사 돈 50억을 빼돌려서 친정에 보냈다고 선언했어요. 증거도 있다며 USB를 들어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제 명의로 된 해외 계좌 내역이 있었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만든 계좌가 아니라고요. 저는 횡령 같은 거 한 적 없다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가난한 집 자식은 손버릇도 못 고친다더니 역시나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신우이 눈빛이 이상했어요. 제 뒤에 서서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거든요. 승리감에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퍼즐이 맞춰졌어요. 작년부터 신우이가 회사 재무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50억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거죠. 제 사물함 열쇠도 신우이가 가지고 있었고요. 신우이가 저를 이용해서 횡령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모든 걸 제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아무리 아니라고 외쳐도 이미 저는 범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조용히 이혼하고 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야 회사 이미지에 덜 해롭다면서요. 남편은 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 뒤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저는 그날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5년간 일한 퇴직금도 딸도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딸은 시어머니가 키우겠다며 빼앗아갔고 저는 재벌가 며느리에서 범죄자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고요. 죽으면 진짜로 범죄자가 되는 거니까요. 친정 아버지는 연로하셨지만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럴 리 없다는 걸 아빠는 안다고요. 저는 그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였는데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명이 확실하다면 반드시 증거가 있을 거라고요.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만 5천만 원이었어요. 저는 친정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증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는 저에게 3가지를 알아오라고 했습니다. 첫째, 제 명의 해외 계좌가 언제 개설됐는지. 둘째, 회사 돈이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 셋째, 누가 제 사물함에 USB를 넣었는지요. 저는 밤낮으로 뛰어다녔어요. 먼저 은행을 찾아가서 계좌 개설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아니면 열람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제가 먼저 저를 고소한 거예요. 신원도용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요. 그러자 검찰에서 계좌를 조회할 수 있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계좌는 3년 전에 개설됐는데 개설 당시 제 위치는 서울이었어요. 하지만 은행 지점은 제주도였습니다. 제가 그날 제주도에 간 적이 없다는 걸 출입국 기록으로 증명했어요. 누군가 제 명의를 도용해서 계좌를 만든 겁니다. 두 번째 증거. 회사 돈이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 추적했어요. 변호사가 금융 전문 조사관을 고용했고 그 사람이 돈의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50억은 7개 계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홍콩 페이퍼 컴퍼니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회사의 실소유주를 찾아냈습니다. 신우이였어요. 신우이는 3년 전부터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를 희생양으로 삼은 거였죠. 세 번째 증거. 회사 CCTV를 확보해야 했어요. 제 사물함에 USB를 넣은 사람을 찾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회사는 이미 CCTV를 삭제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IT 보안 업체를 찾아갔어요. 그들은 삭제된 영상도 복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비용은 3천만 원. 저는 친정 어머니의 보험을 해지해서 돈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2주 후 영상을 복구했습니다. 화면에는 신우이가 명확히 찍혀 있었어요.
새벽 5시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제 사물함을 열고 USB를 넣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드디어 증거를 찾은 겁니다. 6개월 후 회사 정기 주주총회가 열렸어요. 저는 변호사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주주 자격은 없었지만 방청객으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떻게 여기 왔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진실을 밝히러 왔다고요.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변호사에게 눈짓했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첫 번째 화면은 제주도 은행 계좌 개설 내역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서울에 있었다는 증거와 함께요. 두 번째 화면은 50억의 자금 흐름이었어요. 7개 계좌를 거쳐 홍콩 페이퍼 컴퍼니로 들어간 과정이 다이어그램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세 번째 화면은 CCTV 영상이었어요. 신우이가 제 사물함에 USB를 넣는 모습이 선명하게 재생됐습니다. 총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주주들이 시어머니와 신우이를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저는 횡령을 하지 않았다고요. 진짜 범인은 저기 앉아있는 전무이사라고요. 신우이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황급히 변명하려 했지만 주주들은 이미 분노하고 있었어요. 대주주 한 분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배임이고 횡령이라고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임원진을 교체해야 한다고요. 그날 주주총회에서 시어머니는 회장직에서 해임됐어요. 신우이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체포됐고요. 신우이는 횡령과 사문서 위조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회사에서 쫓겨났고 남편은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어요. 저는 딸의 양육권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회사로부터 5년치 급여와 명예훼손 손해배상금 30억을 받아냈어요. 그 돈으로 작은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지금은 직원 50명을 둔 중소기업 대표가 됐어요. 얼마 전 우연히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한때 명품만 입던 사람이 초라한 옷을 입고 골목길을 걷고 있었어요. 저를 알아봤는지 고개를 푹 숙이더니 황급히 지나가더군요.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복수는 이미 끝났으니까요. 세상에는 약자를 짓밟고 올라서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하다고, 배경이 없다고, 만만해 보인다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요. 하지만 절대 무너지지 마세요. 억울하면 살아남아서 증명하세요. 그게 가장 통쾌한 복수입니다. 저는 5년간 지옥을 살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떳떳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살아남으세요.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좋은 일만 가득하실 겁니다.